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서울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최고 매매 가격 기록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잘 맥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요즘 현상입니다. 서울 지역은요, 지난 9.13 대책 이후에 6월 중순까지 소폭 계속 하락을 했다가 지난 6월 24일부터 25주째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소폭 상승했지만 10월부터 11월 두 달 사이는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12월에 1주 차이는 서울 지역은 0.13%가 상승하고 2주 차이는 0.17%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지역에서 12월 1주에서는 0.21%가 상승하고 2주 차이는 무려 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그동안 2014년부터 6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상승한 건 아니고요. 하락장도 있었고 또 상승장도 있었는데, 그러나 6년 동안 코타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41%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구가 53%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종로 같은 강북 지역도 50% 이상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은 전반적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을 살라고 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은 줄고 희소성이 커진 서울은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고조된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의 나이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최신 통계를 냈는데요. 3개월 연속 서울에서 30대가 아파트를 제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려 3개월 동안에 30% 이상이 취득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들이 수억 원씩 빚을 져가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제일로 많이 사는 세대가 40대에서 50대였는데 요즘 확 앞당겨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는 원래 분양을 많이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요즘 청약시장 보게 되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특별 우대 공급도 있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무주택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30대는 고점을 받기가 어려워서 분양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30대들이 그냥 분양받지 않고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 30대들이 말이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는 불안감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기다려보지 못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은 전에 없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요, 입주한 후 5년 이하의 새 아파트 평균가가 30년을 넘는 같은 크기의 낡은 아파트 가격을 실지 거래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가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년 이하 된 아파트 가격과 30, 40년 된 그런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다면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 비싼 이유는 과거에는 지하에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대지권이 높습니다. 그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 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구축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엄청난 또 수익을 얻게 됐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비쌌는데 요즘은 재건축 아파트보다 5년 이하에 된 주택이 더 비싼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노후된 아파트 인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게 되면요, 최소한 당분간은 재건축 아파트로 인해서 이익을 내기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뭐 자기 자본 가지고 다 사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정부가 다양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1,6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요, 증가 속도가 중국이 1위가 되겠고 세계 지금 2위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벌었거든요. 뭐 팔아서 이득 생긴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가계 담보대출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실물 경제에 크나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위기가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그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약발이 지금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서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거는 또 이자가 금융비용이 적어서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 이자가 그래도 앞으로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적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20, 30대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평균 서울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평균 3억 원 이상 넘는 차입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빚을 내서 주택을 사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늘 사이클 시장 아니겠습니까? 저점 대비 항상 고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전셋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말이죠, 허위로 고가를 써붙여가지고 그런 매물들이 최근에 적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해서 자꾸 그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심리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아가지고요, 웬만큼 빚을 져도 버틸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지요. 그리고 사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1,000조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이자 비용이 적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금리가 출렁이거나 어떤 금융시장에 크나큰 변수가 생긴다면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또 뭐 가격이 상승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그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서울의 주택시장을 또 강력하게 규제를 또 강화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지방은 대부분 보합세 아니면 지방은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경기도 뭐 과천이라든가 또 수원시 영통구라든가 대전의 유성구, 부산의 해운대구라든가 수영구는 지금 급등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고수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처분하고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는 절대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